잠깐! 최준영입니다. 다양한 지식을 연결해서 큰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경험. 어디서? 위즈덤 칼리지에서 함께 하시죠. 네이버에서 위즈덤 칼리지를 검색하세요. 세상의 모든 지혜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세상에 없는 지혜는 저희가 만들어서라도 전해드리는 네. 세상 유익한 어른들의 교육방송 언더스탠딩은 또 오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경건하게 시작할 때마다 국민의례 같은 거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오늘도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 이 네. 문제는 예. 남북 통일 이후에 우리나라 최대 난제야. 내 생각에 남북 통일보다 더 중요할지도 모르고 네. 아마 남북 통일이 이것 때문에 안 되는지도 몰라요. 그래요? 사람들이 아. 이것 때문에 짜증이 그래, 나서 진짜 이거 통일이고 뭐고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고 그거 같습니다. 네, 층간소음 문제. 예. 그래서 오늘은 층간소음 전문가를 뭐 여쭸어요. 예, 예. 층간소음 해결 전문가가 아니라 네. 잘해보세요 좀 이거 아니라 네. 도대체 층간소음이라는 게 뭔지. 과학적으로 네. 왜 생기고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어떤 이렇게 해결해야 될 문제인지 네. 뭐 등등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인터뷰는 너무 기대됩니다. 층간소음 있어요? 층간소음 있기도 하고. 가해자야 피해자야? 저희는 피해자죠 주로. 아니 뭐 가해자일 수도 있어요. 밑에서 그렇지. 찾아오질 그렇지. 않으니까 뭐 모르죠. 근데 저도 굉장히 낡은 아파트에 살아서 쿵쿵쿵 많이 그러던데. 예. 야, 층간소음 문제는 진짜 제대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큰 문제라면 큰 문제고 사소하다고 생각하면 큰 문제. 이건 큰 네. 문제예요 무조건. 네, 큰 문제예요. 예, 이 이거는 층간소음은. 그래서 자세하게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네. 모실 분은 DLENC. DLENC의 예. 주택기술개발원이라고 네. 별도로 이 리서치 조직이 네.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최영락 전문임원님 네, 오셨습니다. 최영락 상무님이 상무님. 이 분야 예. 아주 전문가시니까 예. 기술적으로는 아주 잘 대답해 주실 것 같습니다. 진짜 어렵게 모신 분이니까 네, 잘 잠시 배워보죠. 후에 뵙겠습니다. 전하, 기운을 풀끝나게 할 영약이 도착했습니다. 아니, 본황칠 통장어죽 뼈만 넣고 끓인 것이냐? 아니옵니다, 전하. 국내산 민물장어를 통째로 넣고 끓여냈다 하옵니다. 어허, 몸에는 좋겠지만 비릴까 걱정이구나. 십전 대보탕의 원료와 함께 제주 본황치까지 넣어 잡내를 싹 쳐봤다 하옵니다. 바로 이 맛이로다. 어서 이 통장어즙을 널리 전파하도록 하거라. 지친 하루를 위한 솔루션. 통장어 한 마리의 아르기닌을 한 포에 담아낸 보낭치 통장어. 아이고, 아유, 이게 자고 나면 좋아지겠지. 아유, 한숨 자고 일어나면 낫겠지? 방치하면 안 되죠. 뭉치고 뻐근할 땐 히트맨 스포츠 크림. 운동이나 야근 후 몸이 뻐근한 부위에 발라주면 온열 효과와 함께 몸이 부드러워집니다. 이 뜨끈뜨끈한 게 오래 가는데? 끈적거리지도 않고 촉촉한데. 뭉치고 뻐근할 때 발라주세요. 히트맨 스포츠 크림. 네이버에서 히트맨 스포츠 크림 공식몰을 검색하세요. 네, 오늘 주제 잘 골랐네요. 아주 채팅창이 벌써부터 아주. 잘 골랐대? 네, 기대감이 있습니다. 우리 까칠한 시청자들이 칭찬도 해주시네. 지금 욕하는 겁니까? 들으면서 하기도 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여쭤봅니다. 네. 소개해드린 분이죠. 최영락 상무님 어서 오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최영락입니다. 예. 네. 층간소음 연구로 30년. 층간소음 별도로 그 층간소음 문제를 연구하는 그런 조직이 있는 거죠. 이 DLENC. 네네. 저희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2006년도에 예. 그 건축환경연구센터라고 대전에 네. 6세대를 층간소음을 테스트하기 위한 테스트베드를 국내 최초로 만들었고요. 예. 거기서 근무하는 연구원들이 예. 8명 정도 있고 한 어. 3년 전부터는 좀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예. 재료나 진동 구조 분야에 석박사 인력을 투입해서 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소비자들의 고충을 좀 덜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거주하시는 곳은 아파트이십니까? 저희 회사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이거는 층간소음 있냐고 물어볼 수가 없다. 전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게 뭡니까? 그리고 예. 층간소음이라는 게 층간소음의 정의가 이게 사람들은 누구는 예민한 사람도 있고 네. 좀 둔감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층간소음이 나는 하여튼 층간소음 때문에 스트레스야 하면 네. 층간소음이 있는 거고 네. 뭐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뭐 고객이 불편하면 네. 예, 사실은 불편한 점을 해결해 드리는 게 맞고요. 예. 저희들은 이제 공급하는 입장에서 그게 맞습니다. 근데 과거에 환경과학원이나 이런 데서 연구한 논문을 보면 저희들이 보통 법적 기준치가 50데시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50데시벨. 예, 소음의 기준을 이제 숫자로 표시한 게 데시벨이라고 하는데 예. 법적 기준이 50데시벨 이하로 아파트를 짓도록 2005년도부터 이제 법규화돼 있습니다. 예. 50데시벨을 맞추더라도 음. 근데 불만율이 80%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덥고 추운 거랑 마찬가지로 감각이지 않습니까? 예. 텔레비전을 집에서 누가 볼 때 누구는 볼륨 10이 잘 네. 들리는 분이 있고 네, 예. 어떤 분은 15 가면 시끄럽다고 하는데 15가 잘 그렇죠. 들린다는 분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약간 상대성이 있는 감각이다 보니까 그래서 사람마다 만족도가 상당히 편차가 큽니다. 50데시벨 정도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조용한 도서관 정도가 40데시벨이고요. 예. 지금 저희가 이 대화하고 있는 수준 정도가 아마 55에서 60 정도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준보다도 조용해야 50데시벨입니다. 근데 층간 소음은 예. 막 이렇게 낮에 시끄러울 때 들리는 그가 아니라 맞습니다. 새벽에 아주 네네. 고요할 때 자고 있는데 고요할 때 이런 얘기가 들린다고 생각하면 네네네. 그래서 하면은 자고 있는데 어디서 안승찬 목소리가 들리네. 그렇지. 그렇지. 층간소음도 사실은 그죠. 네.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 사실은 층간소음 그러면 층과 층 사이에 이동하는 모든 음들을 층간소음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우리가 불편한 것들을 소음이라고 정의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층간소음의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구조체 전달음입니다. 흔히 뭐 아이들이 뛰는 소리, 쿵쿵쿵쿵쿵. 예, 예. 위에서 망치질을 하는 소리, 네. 또는 가구를 끌거나 의자를 끌거나 두두두둥 하는 소리들은 네. 사실은 음으로 전달된다기보다는 구조체를 통해서 아래로 진동이 음으로 변환된 음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게 좀 다른 거군요. 네, 두 번째는 텔레비전 소리 또는 뭐 오디오 소리, 대화 소리. 사운드 그냥 사운드. 그냥 이걸- 진짜 사운드. 네네, 그런 사운드로 들리는 거예요. 예. 근데 저희가 준비한 한번 화면 보시겠습니까? 예. 예, 예. 이게 저희 그 나라에서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 센터라고 예. 층간소음과 관련된 민원들을 접수하는 곳입니다. 여기 자료를 보시면 제가 설명드린 두 가지 소음원 중에 아이들 뛰는 소리 뭐 이게 한 70% 정도 되고요. 망치질이나 가구 끄는 소리까지 포함하면 75%의 소음이 사실은 구조체 전달 뛰는 소리, 발걸음, 발 또각또각 그렇습니다. 하는 소리. 구조체 전달 소음을 더 불편하게 소비자들이 인지하고 있고요. 이거는 과학적으로도 구조체 전달 소음이 저주파 대역에 가까운데 쿵쿵쿵쿵. 네네. 예. 저주파 대역이 더 사람을 스트레스 받게 한다는 과학적 근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주파 대역인 이 구조체 전달음이 사실은 층간 소음을 주요 이제 분쟁의 원인이 되고 소비자들이 불편하게 느끼시는 그런 항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리는 무슨 뭐 소리 지르는 소리, TV 소리는 위에서 들리면 그냥 위층 건데 네. 네. 쿵쿵쿵쿵 이거는 한 층 건너서 할아버지 층에서 내려오는 거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그렇게도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타기도 한다던데. 그렇게 아니에요? 오해는 하시기는 하는데 네. 구조체 전달음은 대부분 이제 바로 위층 인접한 위층에서 그건 주로 아니에요? 발생하고요. 근데 이 소음이 이제 조금 어려운 이유는 예. 뭐 작은 북 예를 들면 작은 북체는 작은 북을 울리기에 적당한 질량체와 딱딱하기를 갖고 걔를 네, 때리면 네.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작은 북을 큰 북체로 치면 소리가 안 나겠죠. 예. 작게 나겠죠, 그렇죠. 작게. 근데 저희가 이제 사는 집은 보면 어린아이, 어. 그다음에 뭐 20kg짜리 어린아이, 예. 50kg짜리 청년, 그다음에 뭐 100kg짜리 어른도 있을 수 있지 예. 않습니까? 그분들이 주는 충격량이 너무 다양하죠. 그렇기 때문에 예. 어느 집은 작은 북처럼 어느 질량에 딱 소음이 발생하게 되어 있다면 예. 그 질량을 넘어간 충격량을 좀 소음이 발생하겠죠. 근데 예. 이제 반대로 뭐 그런 충격량을 작게 주거나 보행 습관이 예. 다르다면 어. 다르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이 발생하려고 그러면 무엇인가 와서 여기를 쳐야 되는데 구조체 네, 전달인 네, 경우에는 네. 근데 그 치는 그 자체도 딱딱하냐 말랑하냐 그다음에 그 주는 충격량이 50cm냐 1m냐 중량이 얼마이냐 네. 이런 것들이 다 변수이기 때문에 층간소음에 나타나는 양상은 대단히 다양하고 그래서 해결이 집집마다 어렵다. 네. 이 채팅창도 보니까 집집마다 뭐 담배 냄새가 난다는 분, 뭐 물소리 난다는 분, 네. 여러 가지 분이 있는데 네. 그래도 제일 많은 건그 발걸음 소리가 나니까 그런 네네네. 쿵쿵 하는 소리. 네네. 그게 제일 민원의 제일 맞습니다. 큰 거군요. 그게. 네 맞습니다. 자주 들리니까 제일 망치질이야 1년에 몇 번이나 했어요. 아니 뭐 카펫 같은 거 깔면 되는 거 아닙니까? 카펫? 그러면 한 번에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카펫을 깔고. 카펫. 카펫. 네. 죄송합니다. 카펫이
받을 수 있는 충격량 완화 효과는 대단히 제한적이고요. 저희가 예. 실제로 짓는 아파트 밑에는 2cm에서 5cm, 6cm에 이르는 그 예. 완충제가 들어 있습니다. 카펫보다 훨씬 큰 완충제가 들어 있기는 한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펫 정도로는 소음을 흡수하기에는 너무 큰 충격량을 저희들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요. 발소리 콩콩콩은 카펫 가지고 안 된다. 네, 잡히질 않습니다. 아니 그러면 사실은 이 주제도 층간소음이 사실 약간 화나는 이유가 다른 데서는 층간소음이라는 게 잘 없잖아요. 예를 들면 저희도 지금 사무실. 네, 사무실에 네, 네.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음. 무슨 층간소음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네, 네. 뭐 새벽에 없어서 그런 다 어른들 체중 만만치 않게 나가는 그러니까요. 어른들 있는데도 그런데도 심지어 그 신발 신고 없는데 다니는데 왜 아파트에만 있냐 이거죠. 그래서 항상 뭘 의심하냐면 날림 부실. 그렇지 건설사들이 이렇게 돈을 조금만 쓰고 좀 이상하게 만든 거 아닐까. 근데 그 말씀하신 오피스도 건설사가 그러니까. 지었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겁니까? 구조나 형태가 조금 다른 데서 달라요? 원인을 찾을 수 있는데 한 예. 3가지 정도로 나눠서 이유가 설명을 있다. 드리면 예. 오피스하고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한 층의 높이가 다릅니다. 오피스는 한 4m 가량 정도 되고요. 네. 네. 생활하는 공간을 한 3m 정도로 만들어 주니까 네. 1m 정도의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예. 천정 속 안에 보통 한 80cm 정도. 그다음에 저희 바닥 안에 오웨이 플로어라고 전선 배관이나 이런 것들 놓기 위한 공간이 별도로 있어서 밑에 한 15cm 정도. 네. 그 공간이 있습니다. 예. 그 공간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음이 발생했을 때 에너지를 소산시키는 역할도 해주고요. 그다음에 바닥이 완전히 이중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 높이 안에서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이 이 오웨이 플로어에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실 바닥은 이중 구조예요, 이렇게? 완벽한 이중 구조로 되어 왜요? 떠 있어요, 왜 중간에 그렇습니까? 여기가? 지금 여기 보시면 콘센트나 이런 것들 배선할 때 바닥에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배선도 그렇죠. 다니게 해줘야 다니게 되고 해주고. 그다음에 천정 속에는 이런 덕트나 에어컨들을 놓기 위한 공간들이 또 들어가야 충분해야 되고 아. 그 80cm 공간 안에서 발생시킨 음을 어느 정도 소산시킬 수 있고 예.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높이가 다른 문제가 있고요. 층고가 높고 네네네. 층고가 더 높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2.8m짜리가 보통 저희가 설계하는 높이? 아파트 예. 높이인데 그럼 2,400을 저희가 실내 공간으로 주고 나머지를 저희가 씁니다. 거기에 2,800 뭐 천장에 뭐 네, 보강을 그렇습니다. 한다든가 그럼 결국은 남는 40cm 공간이 정도. 예. 10cm 정도밖에 안 남습니다. 네, 그러니까 적은 땅에 많은 아파트들을 고밀로 네. 지어야 되는 이런 우리나라 특징상 그렇게 예. 이제 10cm 정도밖에 안 남기 때문에 혹시 우리나라 건축법에 네. 4m짜리 그 천층고가 있는 아파트는 못 짓습니까? 못 짓는 게 아니고요. 예. 이거는 이제 뭐 건축법상 뭐 인동 간격이나 사선 제한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건물 최고 높이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네는 뭐 75m. 높이로. 네, 높이로 제한돼 있고 그리고 그 높은 동이 생기면 동과 동 사이 간격도 벌어져야 됩니다. 설계 네. 단지를 설계할 네, 때.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많은 세대수를 넣기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3m를 설계할 수 있고 있는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업하는 입장이나 뭐 주택을 이제 공급을 많이 해야 되는 기관이나 층이 입장에서 하나씩 보면 날아가겠군요. 층이 날아가는 거죠. 이제 그런 문제. 고도 제한이 있으면 층이 날아가는 거고. 왜냐하면 그러네. 제 고도를 다 찾아 먹으려는데 잘게 잘라 먹어야 되니까. 네, 네, 네. 그래서 고도 제한보다는 뒤에 이 이격거리 때문에 고민인가 봐요. 네, 인동 간격도 있고 도로에서 생기는 사선 제한 문제도 있고 그래서 높이는 사업적인 거를 판단할 때 대단히 높이가 중요한 어렵다. 요소입니다. 그래서 제가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네, 일단 네. 첫 번째는 그래서 높이가 높이. 다르서 예, 에너지를 소산시키는 수 있는 공간이 다르다가 예. 첫 번째고 예. 두 번째는 이제 오피스 가 보시면 그 경관이 한 10m, 12m 정도 됩니다. 경관이 기둥과 기둥 사이를 얘기하는데요. 기둥 사이. 예. 이거 여기 계시는 오피스도 보시면 뭐 10m 내부에 뭐 기둥이 하나도 없는 공간들을 예, 대부분 그래요, 맞아요. 합니다. 넓은 공간에 달았다가 맞습니다. 이렇게 붙여 쓰죠. 근데 아파트를 들어가서 보시면 예. 구조 벽들의 간격이 예. 보통 한 4에서 5m, 뭐 그렇겠죠. 길어야 6m 정도. 예. 왜냐하면 저희가 오피스만큼 큰 대공간을 요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네. 공간이 잘게 잘라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측면에서는 어떠냐면 예. 큰 공간을 탁 치면 그거는 진동으로 반응을 해서 대부분의 에너지가 진동으로 느껴지고 음으로 환원되지 않는데 예. 얘가 짧아지면 예. 짧아진 만큼 더 음으로 환원이 잘 되는 겁니다. 아 그런 것도 있어요? 네. 네네. 진동이 음으로 네네네네. 되는데 그러니까 네. 공간이 좁을 때, 공간이 좁게 네. 구획이 돼 있을 때 네네. 위에 그래서- 같은 진동이 와도 네. 소리가 더 잘 들린다. 네, 이게 크면 그게 이제 진동으로 천천히 움직이는 진동으로 느껴지고 네. 저희가 듣는 거는 보통 초당 50번 정도 떨리기 시작해야
귀로 들리거든요. 네. 그거보다 작게 흔들리면 걔는 사람이 진동으로 느끼고 귀로는 못 소리는 듣어요. 아, 네네. 뭔가 몸에 뭔가 울림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거 많은 건데. 네네. 귀로 안 들어오고 몸으로 아. 느끼는 진동으로 환원이 됩니다. 그래서 스팬이 기둥 사이가 멀으면 예. 큰 에너지는 진동으로 아, 가고. 그런 것도 영향이 있군요. 예. 근데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의 그 기둥 간격이 예. 또는 이거 벽체의 간격이 그런 소리를 이제 만들어내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파트를 그럼 오피스처럼 설계하면 되지 않느냐? 예. 근데 그건 사실은 그 정도 대공간을 만들어서 라이프 스타일을 녹이기에는 좀 불합리한 점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낭비다 이거죠. 대부분의 건설사나 뭐 나라에서 설계하는 것들도 보면 아파트의 이런 스팬들은 네. 6m 정도로 되어 있고요. 마지막은 생활환경 차이가 있습니다. 네. 뭐 어떤 생활환경 차이가 있냐면 뭐 기자님들도 사무실 활동하실 때 신발 신고 계시고요. 예. 그다음에 바닥은 아까 뜬 공간으로 되어 있기도 하지만 거기서 뛰어다닌다 한들 뛰어다니는 한들 운동화가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가 만드는 층간 차음제 중에 EVA라고 에틸렌 비닐 아세테이트라는 성분이 있는데 그게 운동화 깔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층간 차음제를 제가 아까 큰북작은북 얘기할 때 북채처럼 충격원에 이미 완충할 수 있는 것들을 갖고 생활하시는 집에서 거죠. 운동화를 신고 다녀라 그럼.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아니 그러면 층간소음은 줄어요? 줄겠죠. 요새 인터넷에서 아주 잘 팔리는 것 중에 어떤 슬리퍼 제조사가 예. 그런 용도로 슬리퍼를 두껍게?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파트를 들어오면 저희 나라는 이제 맨발로 보통 생활을 하시고 예. 마루고 그다음에 겨울에는 그 바닥에서 난방이 되기 때문에 네. 거기다 어떤 완충제나 이런 것들을 넣으면 공기층이 들어가니까 난방이 잘 안 되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저희는 온돌 문화 때문에 딱딱한 바닥에 있어야 되고 아. 저희가 2006년도에 그 대전에 그 연구센터를 만들었을 때 네. 오피스처럼 완전한 뜬 바닥을 만들어서 한번 사람들 저희 직원들하고 이렇게 좀 테스트를 해봤는데 그 느낌을 또 안 좋아해서요. 오피스에는 이제 드러눕질 않지 않습니까? 아. 바닥에 앉지도 않고. 근데 그렇죠. 이게 이제 딱딱한 바닥에 저희가 너무 오랜 동안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있어가지고. 완벽한 뜬 바닥을 만들면 뭔가 좀 허전하다는 느낌이 좀 뜬 바닥은 누운 느낌도 달라요? 다릅니다. 이 바닥 나중에 오피스에 한번 누워 보시면 바닥인데. 네네 아, 조금 그래요? 다른 그 느낌이 느낌이 달라요? 네네 약간 퉁퉁거린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맨발로 여기를 걸어 다니시면 아파트 바닥을 걷는 거랑 약간 다른 느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하고 차이점은 그래서 높이, 그다음에 그런 차이가 있어서 기둥의 이런 스판이나 경관, 네. 그다음에 생활하는 행태 이 세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다르게 움직이니까.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아파트에 지을 수 있는 진짜 층간 소음이 날까 말까 정도로 딱 맞춰서 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좀 약간 오늘의 결론은 어쩔 수 없다. 여기서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안 되잖아요. 과학적인 이유가 있네. 과학적인 이유는 네, 있는데. 근데 제가 듣기로는 예. 기둥식 아파트와 네. 요즘 우리가 많이 짓는 아파트는 벽식 아파트라면서요. 네, 네. 두 가지 방식에서 벽식 아파트는 우리가 많이 쓰는 네. 네. 집에 기둥 있어요? 없죠. 애가 기둥 뒤에 숨었네 이렇게 없습니다. 없죠? 없습니다. 없죠. 저희도 네. 없거든요. 네. 네네. 기둥 없는 이 벽식 아파트는 네. 층간 소음이 더 심하다. 근데 기둥 있는 기둥식 아파트가 있대요. 주상복합 네, 네, 같은 맞습니다. 경우엔. 어. 거기는 좀 덜하다던데요. 그런 것도 맞습니까? 차이가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아까 고체 전달음이 문제가 된다고 했고 고체 예. 전달음은 구조체가 떨리는 것들이 음으로 환원돼서 들리는 거기 때문에 네. 벽체가 적으면 귀로 들릴 수 있는 고체 전달음이 줄어들 수 아. 있다라는 말을 쓰면 맞는데 네. 그러면 기둥식으로 지으면 층간소음이 적어지냐? 네. 그거는 또 아닙니다. 제가 아까 오피스 문제를 설명드릴 때 여러 가지 말씀드린 것처럼 네. 기둥식으로 지어도 그 기둥식으로 만들어진 그 스판에 적합하도록 차음제나 이런 구조들이 설계가 되어 있어야지 예, 예. 그게 무조건 나는 기둥식 아파트야 층간소음이 네. 적을 것이야 이 면제는 맞지 않다.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동영상이 하나 있는데 네. 네, 동영상을 네, 잠깐 한번 보면서 보시죠. 말씀드릴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완충저의 구성이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느냐도 중요하고 그래서 평면 구조도 어떻게 되어 있느냐. 네. 그다음에 천정과 내력벽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가 다 층간 소음을 유발시키는 주요 인자가 됩니다. 비슷해 보이는 아파트로 보이시지만 다 비슷해 보이는데? 거실을 보시면 저 폭이나 깊이가 다 다릅니다. 구조체 벽체 위치가 다 다르고요. 네. 앞에 네. 발코니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층간 차음제들을 저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회사들이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데 네. 기본적인 구조는 아래쪽에 스티로폴 또는 EVA 같은 그
완충을 할 수 있는 완충 하나 제가 깔고, 작용을 깔창 깔고. 하고 예. 그 위에 이제 저희가 난방관 넣고. 난방관 넣고 보행감을 확보하기 위한 몰탈층을 확보하는 이런 이중 구조로 예. 아파트는 만들어집니다. 근데 예. 이 구조 자체를 어떻게 설계하고 튜닝했느냐가 음. 사실은 층간 소음에 대단히 중요한 요소고 그래서 많은 건설사들 저희들을 포함해서도 지금 저 부분에서 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저희가 아파트 단지를 하나 지으면 예. 뭐 24평부터 50평까지 대단히 다양한 예. 평면이 예. 있는데 예. 그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는 차음재나 이런 것들이 모든 평면에 맞춰서 튜닝돼서 설계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얘는 사전에 정부로부터 시험 성적서도 인증 획득을 해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저희가 인허가를 받을 때도 우린 이런 층간 차음재로 이렇게 적용하겠다라는 걸 사전에 다 인허가를 득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 평면에 맞춰서 조절되는 게 아니고 그 오버롤하게 전체적으로 소음을 낮출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만들어서 전체 아파트에 적용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예. 기둥식 아파트라서 벽식보다 덜 시끄럽다 또는 이것 때문에 시끄럽다라기보다는 예. 그런 구성을 기술로 어떻게 구현해내느냐가 더 중요한 차이를 만든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은 굳이 기둥식 아니라 벽식이라도 네, 이른바 잘 밑에 잘 깔면 된다. 까는 거를 잘 레시피를 하면 그렇죠. 좋더라. 네. 근데 왜 안 하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건 괜찮겠지. 그래요? 네. 많이 요즘 건 괜찮습니까? 법규가 지금 여러 번 저희가 강화가 됐는데 네. 사실은 최초에 우리나라에 층간 차음과 관련된 법이 생긴 거는 30년 전 정도인 91년도에 예. 주택 건설 등에 관한 기준에서 충격음을 제어할 수 있는 설계를 반영해라라는 문구가 예, 있었고 예. 그 후에 크게 기술 진전이 없다가 2004년도 5년도에 두 번 연속으로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예. 그때 개정된 법은 슬라브 두께를 뭐 210mm로 해라. 그다음에 예. 차음재에 뭐 동탄성 개수나 뭐 밀도 이런 것들은 스티로폴 어떻게 해라. 네, 어떻게 까는 거. 네, 해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기준이 법규화돼서 생겼어요. 기준이 생겼습니다. 공구리는 두껍게 스티로폴도 두툼한 걸로 정해놨다는 거죠. 예전에 비해서 두툼한 걸로. 그래서 사실은 저희 나라에 지금 있는 아파트들 우리나라. 예, 예. 우리나라에 있는 아파트들 중에 예. 약 70%는 그 2004년도 5년도 법규 이전 아파트들이 더 많고요. 예. 요즘에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물리적으로 저희가 층간 차음을 테스트를 해보면 예. 이건 연구 논문에도 있습니다만 91년 당시보다는 약 8dB 정도 층간 소음이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논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보다는 분명히 물리적으로 좋아진 층간 차음의 기준점이 언제라고요? 2004년? 2005년? 2004년 5년에 이제 사업 승인, 그러니까 내가 이런 아파트를 짓겠습니다라고 최초에 인허가 기간에 접수를 했던 아파트들부터는 네. 그 이전 아파트와는 다르게 새로운 기준이 적용이 강화된 됐어요. 법규가 적용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아파트는 그럼 2005년이나 2006년에 분양했겠네요. 6년에 분양했을 수도 있고 사업이 좀 지지부진하면 뭐 9년도, 10년도에 분양했을 수도 있고 2005년 이후에 분양된 아파트들은 새로운 기준이 적용됐어요. 2005년도에 사업 승인 접수가 된 아파트. 그러니까 사업 승인 접수된 거는 분양 시점하고는 좀 많이 좀 다르거든요. 다르겠죠. 네, 네. 아. 그 이후에는 괜찮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요즘 막 뉴스 나오는 건 다 그 이전 아파트들이에요, 그러면? 그 이전 아파트 확률이 더 높고요. 그거는 뭐 저희 그 논문이나 자료에도 나와 있긴 한데 그럼 예. 그 이후 아파트는 완전히 없어졌냐? 예.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규인 50dB를 맞추더라도 예. 만족률은 20%밖에 안 되고요. 안 되니까. 나라에서 정한 최고 등급인 40dB까지 가더라도 이건 조용한 도서관 수준, 네네. 아주 예. 조용하거든요. 예. 조용한 도서관 수준을 만들어도 만족률이 70%밖에 안 됩니다. 야, 만족률 진짜 그러니까 안 되는구나. 만족률이 그러니까. 90%에 도달하려면 예. 35dB. 35dB이면 거의 조용한 숲속하고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 정도 만들려면 두께를 이렇게 깔아야 돼요? 두께를 그 정도까지 가려고 하면은 두께도 중요하지만 뭐 저희가 과거에 이제 집중했던 층간 차음재라는 그거에 네. 집중하는 것을 떠나서 그 위에 예. 올라가는 몰탈의 자재, 그다음에 그 전체적인 구조 진동을 해석하는 능력, 뭐 예. 이런 것들이 설계 다시 해야 된다. 전반적으로 다 같이 아하. 움직여야 될 상황입니다. 그럼 어떡하죠? 사람들은 40도 민감해서 자꾸 이상한 그러니까요. 소리 들려 그러면 네. 귀에다 뭘 꽂고 있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층간 차음은 사실은 약간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합니다. 예. 왜 그러냐면 과거에 저희가 아파트를 지은 거, 그러니까 90년대 초반 아파트들을 보시면 예. 외겹에 있는 외부에 있는 창호가 유리 한 장
짜리였어요. 네. 그러니까 걔는 차음도가 뭐 20dB 정도니까 바깥에서 70dB이 생기면 바깥의 소음이 거의 다 들어옵니다. 그렇겠지요? 네. 바깥 소음이 자꾸 들어오니까 층간 소음은 안 들린다. 네. 안 들리는구나. 예, 실제로 소리가 그것도- 소리를 먹는 거군요. 그거는 배경 소음이라는 생각부터 비둘기 날아가는 소리 막 들리면 네, 배경 소음이라는 미치겠어, 들릴 게 소리 안 있고요. 들리지. 근데 요즘 짓는 아파트들은 그 열 성능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 강화가 돼서 유리 예. 두께만 23mm 이상이고 차음도가 35dB. 그러니까 네. 바깥에서 저희가 일반적인 도로 소음이 70dB라고 하는데 그래도 네. 35dB를 만들 수 있는 창호를 씁니다. 네. 그러니까 외부의 소음은 극도로 절연시켜준 상태가 지금 아파트들은 다 그러니까 구성이 되어 있고 문제는 위아래만 문제가 그러니까 되는군요. 예 맞습니다. 위아래가 문제가 됩니다. 근데 제가 아까 모두에 설명드린 것처럼 아랫집 윗집 관계에 있어서 윗집이 뭐 이사를 가거나 충격원이 바뀌면 또 예. 층간소음 양상이 또 바뀌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내가 이 정도로 걸었을 때 아랫집이 불편해할까 안 불편해할까를 예. 좀 데이터를 쌓거나 어. 아니면 그런 것들을 아랫집 윗집이 굳이 얼굴 붉히지 않더라도 예. 계측이 돼서 네. 어느 정도 이 정도면 사실은 법적 기준치 이내고 조용한 수준임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구나를 네. 그 민원 그 서로 분쟁하고 있는 당사자들한테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공해 준 적이 없거든요. 그런 데이- 시끄럽다는 주관적인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은 어느 정도 수준이고 내가 발생시킨 게 법적 기준치를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판단하기가 어렵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내가 얼마나 자주 내가 어쩌다 한번 뛰었는데 뭐 이제 이런 게 아니고 이거를 좀 건설사 입장에서도 데이터화해서 이게 층간 소음에 있어서 네. 어느 레벨 수준이다라는 것들이 좀 소비자들한테도 인지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자님 말씀드린 것처럼 슬라브 두께를 아주 두껍게 하고 예. 층간 차음제를 지금보다 비용을 2배를 더 써서 이렇게 만들더라도 예. 예. 예를 들어서 그거는 아마 3, 40kg의 어린 아이들이 예. 30cm 정도에 뛰었을 때 40dB를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이라면 네. 만약에 그 바닥에서 100kg짜리 사람이 뛴다면 한번 어차피 풍소리 난다. 네 그거는 그 정도 질량체까지 잡아라 그러면 이제 설계가 엄청나게 커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충격원에 다양한 이런 높이 이런 것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얘를 그 기술적으로 100%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하라라는 거는 사실상 대단히 어려운 일이고요. 그래서 약간 시각의 전환이 조금 필요하지 않는가. 객관적인 데이터들을 지금 뭐 저희 경영진에서는 야, 진짜 어렵네 이거. 저희 경영진에서는 네. 층간소음과 관련된 이 사고나 이런 신문 스크랩이 나면 저한테 카톡을 보내주세요. 예. 읽으라고 너 빨리 이런 거 기술 개발해서 소비자들의 불편을 제어를 해줘야 되는데 예. 그 아침 저녁 뭐 상관없습니다. 신문에 뭐가 나면 그냥 저한테 카톡으로 계속 들어오거든요. 칼 들고 올라왔다 지금 뭐 이런 네네네 거. 그런 것들. 네. 그래서 이게 소비자들한테 아파트를 구매하는 소비자들한테 엄청난 스트레스죠. 제일 큰 이게. 페인 포인트인 거는 확실하고요. 그럼요. 저희가 해결해 줘야 되는 기술적인 문제 1번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러면 이제 누군가가 묻죠. 저한테 그러면 완벽하게 니네가 기술을 잘해서 예. 100% 불편 없게 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 네. 말씀드린 것처럼 감각의 문제이기 때문에 얘를 100%를 만드는 거는 거의 20dB 수준까지 가야 100%가 나오거든요. 만점이 100%. 근데 그 20dB이라는 것도 정해진 표준 충격원 가지고 저희가 정해진 높이에서 떨어뜨렸을 때 그 네, 소음치인데 네. 충격을 주는 충격원 자체가 사람이 바뀌거나 아니면 충격 높이가 달라지면 우리가 그 소음도를 맞췄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소음은 네, 항상 예.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충격량이나 높이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어느 정도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70%의 만족도를 갖는 40dB 정도의 차음 기술을 가지고 예. 그 정도도 안 만들어 놓고 예를 들어서 제가 데이터로 가지고 뭘 하자 그러면 사실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불만이 많은데 대부분의 70%는 불만인데 예. 그러니까 만족률을 한 70% 80% 수준인 40dB 예. 근처까지의 층간차음 기술로 구성을 하고 네. 나머지 이런 발생하는 것들은 좀 객관적인 데이터 로그나 뭐 이런 것들로 위아래 집이 조금 데이터로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또는 소프트웨어 뭐 이런 것들이 좀 개발되고 일단 그런 건설회사 아파트로 40 지었을 때 40dB까지는 잡아야 된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법으로는 그렇게 돼 있죠. 법으로는 지금. 50을 잡으라고. 법으로는 50을 잡으라 돼 있고. 50 해놓으면 또 불편하다고 하더라. 네네. 그래서
40은 잡아야 되는 것 같고. 네, 40 정도까지 가야 제가 말씀드린 시스템도 유용할 것이고 그보다 더 예민한 분은 그냥 본인이 예민한 걸로. 그게 이제 예민하다기보다는 그 데이터가 나올 거거든요. 네네. 어느 시간대에 불편함을 느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뭐 월패드나 뭐 위아래 집에 같이 깔리는 앱을 통해서 난 이 정도의 지금 소음에서 불편함을 느꼈어. 이런 것들이 이제 데이터가 쌓여서 위아래 집이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객관적인 공학적 자료가 생성이 되면 사실은 이 시간대는 내가 조심해야 되는구나. 이거를 사실은 다 말로 윗집에 전달하면 사실은 감정이 상할 수도 있고. 그럼 아랫집이 뭔가 불편할 때마다 뭐 앱에서 버튼을 눌러주고. 네네네. 그럼 윗집은 내가 그때 무슨 일 했는지 기억이 안 날 테니까 CCTV로 찍고 있고. 그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 윗집 바닥에 네. 센서들이 이제 좀 장착이 돼야 되죠. 달아놓으면? 네, 달아놓으면 이 정도 충격량이면 이게 40dB이나 43dB를 넘어간다라고 하면 윗집에도 알람을 줘야죠. 이 정도면 아랫집에서 아랫집에다 소음 측정기를 더 넣어놓고 40이 넘어가면 위로. 네, 소음 측정기를 두면 좋겠지만 그거는 비쌉니까? 소음 측정기는 사실은 지금 기자님하고 저하고 말하고 있는 것도 다 들어가기 때문에 네. 구조체 전달음만 측정할 수 있는 그게 계측기를 없구나. 달아서 그 달아서. 계측기를 달아서 그 계측기를 통해서 서로. 구조체 전달음이 발생했을 때는 아하. 이렇게 이제 소통할 수 있고 그게 이제 나중에 객관적인 데이터로 어느 정도 소음도를 발생시켰을 때 소음 불편하다.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분쟁이 문제니까. 아니 그렇긴 그것도 이제 그런데 소음도 문제이죠. 그러니까 네, 제가 네. 말씀드린 것처럼 50dB이나 45dB 수준에 있는 알겠습니다, 기술들을 조금 더 시프팅해서 40dB. 근데 결국은 네. 그래도 하여튼 뭐 말씀하실 때 50보다는 40이 좋고 네. 40보다는 30이 좋으니까 그건 다 결국 비용의 문제 아닙니까? 비용이 얼마나 돈을 쓰느냐. 네, 아파트 네. 한 채를 네, 만드는데 이 방음제를 넣거나 그러니까 음. 거기에 뭘 얼마나 넣는 이 비용의 문제를 어느 정도 선에서 끊을 거냐. 결국 이 문제 아닌가요? 건설사 입장에서는 층간 처음에 투여되는 비용이 공사비의 뭐 1.5% 2% 정도 지금 1.2% 정도. 네, 예. 1.5% 정도 투여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사실 2배로 올려서 모든 민원이나 이런 불편함들이 해소된다 그러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큰 원가로 생각되지는 않아요. 1.5에서 해봐야 별 비용이 안 높네요. 그러면 아파트 건설비가 한 채당 보통 한 3억 안쪽인데 네네. 1% 해봐야 300만 원이니. 300 몇백만 300만 원 수준밖에 안 되는 네. 거네요. 예. 그러니까 그걸 2배로 늘려서 네. 해결이 된다고 그러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못할 그거는 것도 아닌데. 못할 것도 네, 없다. 못할 길이 아닙니다. 근데 예. 제가 아까 오피스하고 예. 사무실하고 이 차이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예. 돈을 투여하려고 그러면 그 바닥에 네. 그만큼의 높이를 저희가 또 써야 됩니다. 그렇죠. 높이를 까먹는 것 네, 때문에 높이도 까먹어야 되고 예. 그다음에 천정석 공간도 만들어줘야 되고 예. 이제 이런 추가적인 높이적인 제약 요소가 있는 그게 거죠. 어느 정도 우리가 그럼 층고가 그만큼 낮아지는 걸 텐데 네. 어느 정도 받아들이면 돼요. 층고가 지금부터 한 그렇다고 50cm가 낮아지면 막 머리 다니까 이건 안 되고 뭐 10cm에서 15cm 정도 10cm 정도. 네, 그래서 15cm 정도면 40dB를 만들기가 좀 훨씬 애매하겠다. 쉬워지는. 근데 그것도 층고 낮이 높지 않으면 되게 답답해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리모델링은 네. 이 층간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가 훨씬 어렵겠네요. 지금 가뜩이나 이거 리모델링 할 때는 이게 층고가 낮다고 네, 하잖아요. 맞습니다. 과거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지금 짓는 아파트들은 보통 천정고라고 그러죠. 바닥부터 우리 천정면 예. 등 달려 있는 데까지 높이가 2,400, 네. 2.3m 정도고 높게 지으면 한 2.6 뭐 이렇게도 짓기도 하는데 보통 2.4입니다. 근데 과거에 저희가 이제 90년대 초반에 지어졌던 아파트들은 2.2, 2.3 이런 아파트들이 많이 있고 네. 법규가 강화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91년도 최초 법규가 네. 강화되기 네. 이전이고 2005년도 강화된 법규부터는 210mm 슬랍으로 규정이 돼 있지만 예. 그 앞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180, 150, 120까지 있습니다. 야, 뭐 그러니까 거의 12cm. 거의 절반이네요. 네, 그냥. 12cm 정도죠. 그래서 아주 오래된 아파트에 사시는 저희 직원들도 윗집 대화 소리가 들린다고 하는 거죠. 네, 이제 진짜 너무한다 진짜. 네. 근데 서로 잘 알게 되는 거지. 네,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네. 그런 불편함은 최소한 없애줘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죠. 저희들이 그래서 같은 공간 안에서 차음도를 높이려면 밀도가 좀 많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재료 기술, 그다음에 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조 진동을 잡으려면 과거에는 층간 차음체 그래서 소프트한 놈을 어떻게 튜닝할 거냐에 집중되어 있었다면 네. 지금은 좀 관점을 바꿔서
구조 전체적인 진동 메커니즘에서 어떤 변화를 줄 거냐, 네. 재료를 어떻게 할 거냐, 소프트한 걸 어떻게 할 거냐, 음. 남은 천정석 공간에서의 흡음은 어떻게 할 거냐로 확장되고 있고요. 설계를 여러 예, 가지 예. 설계적인 측면도 한번 봐보자. 네, 그래서 리모델링을 해서 과거에 이제 뭐 논문에도 나와 있지만 저희가 90년대 초반이나 그 이전 아파트들은 실험을 하면 거의 60데시벨이 넘습니다. 야, 네. 거의 문제네. 거의 문제라고 네, 보는 네, 거네요. 네. 그거는. 네. 어. 거의 100% 문제가 있다고 되죠. 근데 리모델링을 저희 했다는 아파트 것은 50년 됐거든요. 아. 100%. 재건축을 하셔야죠. 네. 그래서 리모델링은 층간차음을 어떻게 할 거냐는 예. 더 어려운 기술이긴 한데 저희가 층간차음을 리모델링까지 어떻게 볼 거냐를 사실은 스터디를 하면서 예. 지금 새로 짓는 아파트에 적용할 기술들도 많이 마이닝을 해놓은 거거든요. 하고 있다. 네네. 그 하고 계시겠죠. 네. 예. 근데 뭐 예를 들면 뭐 목성으로 가는 로켓 기술이다 그러면 네. 아유 한 10년 더 걸려요. 그러면 아유 뭐 10년이라도 네, 좋습니다. 네. 할 텐데. 아니 층간 소음인데 네, 네. 그게 왜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그거 연구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왜 것처럼 혼내고 그러세요? 아니, 혼내는 게 아니라 왜 상무님한테 뭐라고 아니, 그러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층간 소음 전문가지만 아직도 연구 중이고 고민 중이고 개발 중이라고 하시니까 이거는 뭐 상무님이 설마 게을러서 그랬겠어요? 뭔가 안 풀리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걸 테니까 네. 그게 도대체 뭘까요? 뭐냐 그게? 그게 뭘까요? 그 상무님한테 뭘 해드리면 이게 빨리 해결됩니까? 아까 계속 비슷한 반복되는 말씀일 수도 있는데 네. 저희가 커버해야 되는 스팬, 기둥이나 벽체의 간격들이 예. 너무 다양하죠. 뭐 예를 들면 24평이나 50평이나 네. 거실의 그 경관을 따져보면 거의 뭐 1.5배, 2배. 네. 그 경관 안에서 그다음에 여러 사람이 발생시키는 다양한 충격원을 네. 뭐 심지어는 뭐 힐소리 뭐 이런 것들도 대단히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다양한 충격원들을 모두 잡아야 이게 사실은 완성되는 기술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저희가 예를 들면 뭐 스팬을 딱 정해놓고 요 스팬에서 35 만들어 벌써 만들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게 뭐 사업이나 여러 가지 이 설계 여건상 예. 층간 소음을 위해서 설계를 한 게 아니고 뭐 라이프 스타일이나 여러 가지 상품적인 요소로 그렇죠, 설계가 그렇죠. 된 다음에 해야 되니까. 된 다음에 미리 개발돼 있던 층간 차음제가 들어가는 이런 형태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희가 커버해야 되는 이 영역이 되게 넓은 거죠. 그런데 저희가 이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다른 재료적인 기술이나 네. 그다음에 그 구조적인 이런 것들을 조금 개선해 나가면서 예. 지금 답을 찾고 있고 그래서 작년에는 뭐 현장 성능으로 층간 차음 2등급이 없었어요 국내에 예. 43데시벨 수준인데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취득한 아, 저희 회사를 나오고 있다. 처음으로 이제 취득을 했고 그런 회사들이 건설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두껍게 안 하면서도 네 기존에 있는 두께 안에서도 그 기술은 어떤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재가 다른 겁니까? 소재 바닥에 치는 몰탈 자체가 예. 기존의 비중이 한 2나 2.1 정도였던 네. 거를 비중을 2.4에서 2.6 정도 사이에 고밀도 무거운 중량의 이제 소재를 활용하는 기술. 방통 칠 때. 예, 맞습니다. 그런 예. 전문 용어를 아시네요. 방통. 뭐요? 현장 뭐요? 용어입니다. 방통. 방통을 예. 아시네요. 전문가십니다. 그 방통에 들어가는 몰탈이 예. 중량 비중이 높아질수록 처음에 대단히 효과적입니다. 그건 재료를 바꿔야 되는 일인데. 그렇죠. 밀도가 높은. 시멘트 안에 들어가는 이제 골재라고 네. 하는 것들을 약간 금속 성분이 있는 것들을 이제 혼입하면서 돌가루 대신 쇠가루 넣으니까 괜찮더라. 네, 혼입하면서 중량이 올라가서 이제 과거보다 그 기술로 썼을 때 한 3, 4데시벨 정도 올라갔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방바닥을 구성하는 레이어 자체를 좀 이렇게 바꿔서 믹스를 바꾸는 거예요. 네네 믹스를. 레이어를 좀 바꿔서 또 했더니 또 그게 효과가 있어서 소음도가 좀 떨어졌고요. 네.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과거부터 저희가 18년 동안 계속 연구해왔던 그 소프트한 부분을 네. 이제 그것도 믹싱을 하는 거죠. 어떤 소재로 할 거냐. 네네네 그런 것들을 밀도를 좀 빨리빨리 좀 해봐 주세요. 좀 제발 좀. 네 열심히 하고 있고 저희가 조만간 국내에서 처음으로 뭐 1등급 뭐 이런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순서 바꾸니까 이것도 달라지던가요? 네 이게 대단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은 진짜 과학이군요. 지금 공구리 치고 방통 치기 전에 뭐 수분제를 넣고 네. 방통 친다는 네, 건데 네. 이걸 바꿔요 그럼? 아니면 방통을 햄버거처럼 양쪽으로 다 흡음제를 넣어봐요? 뭐 이런. 맞습니다.
네. 그런 방법. 방풍 앞뒤로. 네네, 앞뒤인데 그것도 두께를 몇 미리로 하느냐에 따라서 음이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적당한 높이를 사기야 찾아내고. 그게 말이 제가 아니 그걸 못 잡아요 하지만 이걸 뭐 교과서가 있기를 해요 뭘 있기를 그러니까요. 해요 인류가 그러니까요. 최초로 고민하는 학문이라서 그리고 이제 다닥다닥 붙어서 하니까. 제가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예. 야 국제적으로 그럼 우리가 제일 안 좋은 거 아니야? 뭐 지금 아까 기자님 말씀하신 네. 것처럼 건설 환경 때문에 잘못 짓고 있는 거 아니야? 네. 라고 하는데 층간 차원과 관련돼서 의무 규정을 갖고 있는 나라는 주요 국가들 중에 저희 나라밖에 없습니다. 일본도 권장 규정이고요. 심지어 그 법적 기준치가 저희는 중량 충격음이 50데시벨인데 일본은 네. 58데시벨입니다. 아 우리가 더 엄격하네요. 네, 우리가 더 엄격한 잣대를 갖고 있고 나머지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들은 네. 기준이 없는 나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층간 소음이 사실 제 미국에 있을 때도 제 아파트에 살았는데 진짜 심해. 미국도 진짜 심해. 진짜 심해. 진짜. 원래 그럼 다른 나라 사람들도는 참을성이 좀 있어서 아니요. 미국도 참을성 없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냥 경찰에 신고를 해. 무서워서 못하면 무서워서. 경찰이 출동해. 경찰이. 항상. 외국은 생활 문화 얘기를 또 드릴 수밖에 없는데 신발 신고 들어가고요. 기본적으로 그다음 바닥 난방이 없으니까 소프트한 바닥재를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말랑한 재료들, 네, 카펫을 이중 카펫도 나오거든요. 밑에 소프트한 놈이 있고 표면이 카펫 처리되어 있는 놈들도 있고 그 위에 이제 운동화나 슬리퍼를 신는 생활 문화도 있고 바닥 난방이 아닌 이유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바닥을 최대한 드러내든가 얇게만 덮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네, 약간 그렇죠. 특성이니까. 난방을 해야 되니까요. 저희도 뭐 난방 없이 뭐 두껍게 해라 그러면 뭐 기자님 말씀대로 이미 뭐 아니 그러면 상무님 근데 채팅창에서도 계속 네. 나오는 게 지금 이제 2005년 이후에는 50데시벨이 기준으로 돼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그렇게 예민한 사람 아닌 것 같은데 좀 심한 것 같다. 새 네네.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네네네. 그런 의견을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네. 그건 부실공사라고 얘기하는 시공의 문제. 시공의 문제 혹은 네네. 이게 이제 기준이 설계 때 얼마 50데시벨을 하도록 이게 그 허가를 받고 실제로 한 다음에 사후적으로 검증하지는 않았잖아요. 지금까지는. 네네. 그래서 설계 때는 이렇게 이만큼 뭘 이만큼 늦게로 네네. 한 다음에 네. 실제로 시공상에서 이게 안 된 가능성이 여전히 있는 거 아니냐. 네. 그건 어떻게 보세요? 저희 그 준비된 화면 한번 보실까요? 지금 네. 말씀하신 저 내용이 이것도 준비돼 있어요. 예상 질문이었나 이것도요. 이게 이런 그 이놈들이 이런 질문할 줄 국토부에서 알았다. 감사원에서 감사 보고서 이게 사실은 3년 전에 대단히 이슈가 됐었죠. 네. 그래서 예. LH공사나 민간건설사가 지은 아파트들을 모두 이제 음. 측정을 해봤더니 예. 입주한 아파트 기준치보다 성능 저하가 96%가 그럼 이게 발생했고 과학적 문제가 있는 거네요. 그다음에 4등급 기준 미달이 60%가 됐다. 야. 이래서 60%는 잘못 지은 거고 예. 96%에서는 아예 숫자보다 적게 나오더라. 적게 나오더라. 잘못 지었다라기보다는 그렇으면 저희가 이미 난리가 났겠죠. 예.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제도가 어떻게 돼 있냐면 예. 나라에서 운영하는 실험실에서 예. 층간차음제를 테스트를 합니다. 예. 그럼 그게 성적서로 나와요. 네. 근데 그 제가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그 경관이나 이 조건을 알면 예. 실험실에 맞게 설계하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 경관 하나만 딱 노리고 설계를 하면. 네, 네. 그러니까 그 실험실에서 얻은 성적은 뭐 1급짜리도 있고 2급짜리도 있고 3급짜리도 있는 네. 거예요. 예. 네. 예. 근데 걔가 실험실 바깥으로 나와서 실제 현장에 가면 얘가 24평부터 53평까지 다 쓰이는데 실험실에 딱 맞게 튜닝되어 있는 이 자재들은 예. 현장에 나왔더니 성능이 96%가 떨어지고 아. 그 다음에 제대로 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관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지면 기둥과 커버할 기둥 수 사이가. 없는 영역으로 나가면 바깥으로 실험을 나가. 잘못하는 거지. 이론적으로 그러면 네. 예를 들면 똑같은 그 방음제를 썼다고 하면 좀 좁은 아파트가 더 시끄러울 확률이 높은 거네요. 지금 말씀하시는 걸 일반적으로 들어보면. 뭐 좁은 아파트라기보다는 제가 아까 기둥과 기둥, 벽체 예, 벽체 이 예. 스팬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게 그게 스팬이 좁을수록 좁을수록 소음이 크다. 좁으면은 진동보다는 음으로 환원될 확률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높죠. 예. 넓어지면 진동으로 좀 느껴질 확률이 높고. 아. 근데 100% 그러냐? 또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 뭐 과학하는 사람들이 극단으로 생각하라고 그러는데 그럼 예. 1.8m로 줄이면 어떻게 돼? 그럼 또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뭐 그 경관이 뭐 한 5, 6m 네. 이 언저리 이쯤에서 지금 그런 가능성도 사람이 있다. 발생시키는 바닥의 충격량으로는 음으로 예. 환원될 확률이 높은 거지요. 그러니까 아까 오피스 10m 정도 예.
또는 뭐 그보다 짧은 뭐 3m 네. 뭐 이 정도. 그러니까 방에서는 층간 소음 문제가 크게 사실은 발생하지 않아요. 그 경관이 작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주로 이제 그렇구나. 거실이나 주방 거실, 쪽이 거실, 발생하는 주방. 이유가 그 경관이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부실 시공이나 잘못 지었으면 저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서 예. 그때 했을 난리가 텐데. 났고 한번 그래서 난리 법이 났고. 개정되는 계기가 되었죠. 실험실에서 시험한 성적으로만 짓게 했더니 이거 안 된다. 이게 안 되더라. 그래서 결국은 현장에서 실험을 하거나 네. 아니면 실제 현장에서 테스트를 해서 준공 단계에 반영하도록 법을 바꿔야 되겠다. 네. 이제 이런 논의가 시작된 게 기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유에서 발생합니다. 근데 참 아까 이게 좁으면 시끄러워진다고 하셨잖아요. 적당히 좁으면. 네. 네. 넓으면 그래도 괜찮고. 네. 그런데 왜 거실과 주방이 통으로 넓은 그 공간에서 주로 들리죠? 그 공간을 많이 거주해서 우리가 그런가? 그게 아니고 예민해서 거실에 있을 때 이렇게 보면 10m로 보이시지만 예. 실제로 걔를 지지하고 있는 벽체는 이 양쪽에 있죠. 주방 쪽으로 뚫린 쪽 말고 좁은 실제- 편이에요. 예, 그거는? 거기도 한 4, 5m? 5m. 그러니까 직사각형으로 길쭉하게 돼 있어도 결국 단변 방향. 좁은 방향의 지배를 받거든요. 진동은. 기름 방향으로 지배받으면 그게 얼마나 그 좁을수록 시끄럽다. 적당히 좁을수록. 네. 아주 많이 좁아지면 그래서 또 중대형 아파트. 큰 아파트로 살아야 되는구나 이래서. 그리고 요즘 예. 건설사들은 그래서 그 스팬을 조금 넓히는 기술들도 제가 아까 그래서 구조진동 측면에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계 때도, 말씀드렸을 설계도 그런 식으로 하는 거군요, 구조진동 그러니까. 쪽으로 제어를 할 수 있도록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제도가 바뀌었다고 제가 기사를 본 것 같은데 네. 이제는 이렇게 실험실에서 안 하고 그러면 네. 아파트를 다 지은 다음에 실제로 거기 가서 검사를 해보고 50데시벨이 기준을 충족했구나 못했구나 그렇게 검사하는 거예요 이제? 올해 8월 4일부터 이제 사업 승인이 되는. 예. 그러니까 아마 아주 빨리 사업이 진행되면 올 연말, 내년 연말 예. 중반부터 연말 정도에 분양되는 아파트가 아마 최초 대상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아파트들은 이제 실제로 나와서 현장에서 준공 단계에 있는 아파트로 테스트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아파트가 법으로 얘기하고 있는 법이 좀 강화돼서 49데시벨로 1데시벨 내려가요. 49데시벨. 그러니까 49데시벨을 만족하냐 안 하냐를 소비자한테도 고지를 하게 돼 있고 건설사한테도 니네가 오바했으니 수정을 해라라고 권고를 하게 되어 있고 예.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행이 안 됐을 때는 이제 비용적으로 이렇게 페널티를 물게 돼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 엄청나게 강력한 법으로 변모된 건 사실이고요. 근데 그 법을 만드는 거는 제 입장에서도 많은 부분 동의가 됩니다. 소비자들이 예. 분명히 실험실에서는 잘 나왔다고 했는데 예. 뭐 옛날에 뭐 연비 조작이랑 비슷한 거죠. 아하, 뭐 그러네요. 연비 좋다고 그랬는데 뭐 그러네요. 실제로 내가 뭐라 보니 안 나오는 이런 네. 상황이랑 비슷한 거니까 예. 실제로 현장에서 실험실이 아닌 현장에서 다양한 스판에서도 안정적으로 성능이 나오느냐가 검증되는 게 중요하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저희 DL인C를 포함해서 건설사들이 요즘엔 이제 시험실 인증이 아니고 네. 그 현장에서. 현장에서 테스트한 인증서들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변화가 있군요. 네네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 분양받는 아파트들 8월 이후에 내년이나 내년부터가 될 겁니다. 사업 승인 받고 뭐 이제 좀 분양까지 가려고 하면 1년 그때부터는 정도. 확실히 좀 달라지겠네요. 그래서 새 아파트 중대형. 새 아파트 중대형이구나. 역시. 야. 근데 지었다가 그 기준에 어긋나면 보강할 방법이 있습니까? 이게 아파트가 그러니까요. 1000가구, 2000가구면 다 동일하게 지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국토부 그 법이 변경된 게 전체 가구 수의 5% 정도를 다양한 평면에서 샘플링을 하도록 되어 있고 네. 대부분의 자재가 아래층부터 위층까지 쓰여지는 자재가 동일하고 동일한 작업자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네. 큰 차이는 5% 없어요? 정도의 샘플링이면 그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 없다는 판별이 가능할 걸로 된다?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거는 저야 그냥 약간 둔감해서 그냥 대충 사는데 나는 정말 예민한 스트레스인 분들 있잖아요. 경찰에 신고하고 뭐 싸우는 거 말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기술적으로? 예를 들면 내가 층간소음 때문에 너무 괴로워요.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뭘 피해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없습니까? 가해자 쪽에서 뭘 깔아줘야 아이제 슬리퍼에서 선물해 줘야 됩니까? 그럼 뭘 해줘야 됩니까? 근데 이제 그것도 좀 분류를 해봐야 되는데요. 네. 이게 사실은
뭐 91년도 이전 또는 2004년도 이전에 예. 정말 그 아파트 태생적으로 조금 얇은 좀 거는 문제가 있는 아파트들. 그런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민감하시지 않더라도 예. 이게 뭐 반복 주기라든지 예. 시간대에 따라서 근데 그런 것들을 사실은 조정하는 게 이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나 아까 층간소음 이웃사회 센터가 이제 그런 역할들을 하는데요. 예. 이게 사실은 테스트를 나왔다거나 측정한다고 그러면 잘 캐치가 안 되죠. 조심하고 서로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사실 분쟁 조정의 어려운 일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고 그런 예. 부분에 대한 좀 객관적인 데이터들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된다가 이제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서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선 채팅창에서는 야 완벽하게 잡은 아파트도 있어. 내가 살아봤어. 그럼 그건 뭐 하늘에서 뚝 떨어졌냐? 된다니까? 라고 하는 분이 계시네요. 야, 새 아파트에 넓은 데서 사시는 거 아닐까? 그런 아파트는 없다는 입장이신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살던 아파트는 진짜 조용했다. 하나도 안 뚫려. 아니 그런 거 지을 수 있잖아. 아니 그런 아파트는 없어요? 아니면 실제로 가끔 있기도 해요. 근데 그게 이제 되게 상대적이지요. 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윗집이 어떤 구성으로 되어 라이프 스타일을 있느냐도 사느냐에 따라 다르고. 예. 네, 다 다르기 때문에 아래층 위층을 다 소유하고 다 거주하셨지 않았으면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랍니다. 유독 좀 조용조용히 걸을 수도 있죠. 있고. 네, 네. 그거에 따라서 다르긴 다르겠네. 네. 설계 문제도 있고. 그러면 어디 가서 이 층간소음 문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으면 네. 이 기준을 자꾸 더 강화해야 된다. 봐라 기준 강화하니까 건설회사들이 어떻게든 아이디어 내지 않냐 지금. 기준이 없으니까 안 하는 건 당연하지. 기준이 없는데도 회장님 저 우리는 아파트 잘 지어야 되니까 돈이 좀 들더라도 층간소음 없게 합시다라고 하면 김 과장 당신 돈이면 그렇게 할 거야? 라고 하겠죠 당연히.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아파트는 진짜 층간소음 1도 없습니다. 그거를 대문짝만하게 광고를 하는 거예요. 진짜 많이 넣어서. 진짜 많이 넣어서 우리 아파트는 진짜 층간소음 하나는 진짜 끝내줍니다. 진짜 없는 아파트입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러면 진짜 많이. 죄송합니다. 근데 대신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나? 층간소음 문제는 감각의 문제라고 아까 말씀을 예, 드렸고 제로를 만들 수는 없고 제로로 만들 수 낮출 없죠. 수는 현실적으로. 있는데 예민한 분은 사니 좀 말은 안 페인 된다. 포인트인 거는 분명하고 예. 브랜드 가치나 이제 뭐 저희 회사뿐만이 아니고 많은 건설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아이템이고 어떻게든 예. 해결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의 예. 숙제이기도 하고 저같이 이제 주택 기술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예. 일본어로 해결해야 될 과제로 미션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해결하려고 하면 예. 그 충격원이나 이런 것들이 정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100% 커버하는 거는 그렇죠. 사실상 뭘로 위해서 무슨 일이 불가능합니다. 벌일지 모르니까.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 뛰는 소리 정도를 잡는 수준 하고 100km짜리 그렇죠. 또는 뭐 아유, 역기를 그렇죠. 위해서 그렇죠. 들었다 놨다 맞아요. 하는 수준하고는 전혀 다른 그렇지. 그걸 잡을 수는 상황입니다. 없지. 그래. 없다니까요. 네, 아. 그렇기 때문에 네. 저희가 분명히 해결해야 될 과제는 맞고 예. 법규가 강화된 것 이상으로 기술 개발을 해서 예. 적용해야 되는 거는 당연한 미션으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음. 제가 아침 저녁으로 카톡으로 맨날 이거를 그러면 받아보면 사장님한테 법규를 좀 더 하여튼 미안하다. 여러분들이 좀 연구 좀 더 해줘라. 건설에서 미안하다. 네. 그러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답이 안 나오겠다 해서 법규를 자꾸 더 푸시를 하면 네. 해결될까요? 좀 빨리 해결될까요? 어떻게든 뭐 상무님 같은 분 막 여러 명 뽑아서라도 하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법규도 과거 2005년도에 세팅된 법규보다는 상당히 강화된 법규이고요. 아까도 더 속도감 있게 말씀드렸지만 더 예. 빨리. 실험실에서 뭐 2급이야 뭐 43 나왔어 그랬는데 이제 현장에서는 이제 등급 외 50dB 네, 넘어 네. 편차가 한 7, 8dB 줬던 거를 현장에서 테스트를 해서 무조건 49 언더로 넣어라 라고 하면 사실은 물리적으로 보면 5, 6dB 이상 법규를 강화한 것이고 예. 그다음에 아까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공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5%의 샘플링을 통해서 하면 전체적으로 품질 관리를 하겠다고 하는 거는 건설 회사한테 강력한 이제 슈팅을 준 기재는 맞고요. 예.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반대적으로 이제 40dB로 강화한 법으로 아파트를 져서 우리 아파트는 층간 소음이 없겠네라고 정말 생각하고 막 뛰었어요. 그럼 층간 소음이 없어질까요? 이게 사실은 알겠어요. 그렇지. 알겠어요. 충격원과의 상관관계가 되게 중요한 문제이거든요.
그러면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조심조심 살면 되는데. 아파트도 결국은 사람들이 골라야 되잖아요. 네. 여러 브랜드가 있고. 네. 그럼 DLENC 네.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네. 층간 소음이 좋습니까? 야, 오늘 완전히 거의 치기 좋은 볼 하나 던져주시네요. 네, 그냥 마음껏 치시면 됩니다. 제가 그런 말은 또 잘 못해가지고. 그러실 줄 알았어. 저희 브랜드가 국내 최초로 뭐 연구소를 설립하고 예. 뭐 층간소음에 많은 인원을 투입하고 이런 것도 팩트고 네. 국내 최초로 현장에서 테스트해서 2급 인증서를 갖고 있는 네. 것도 유일하게 예. 건설사로 갖고 있는 것도 맞고 네. 네. 아까 말씀드린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스템들도 그렇죠. 지금 상용화 직전 단계까지 가 있는 것도 맞습니다. 얼마나 근데, 자신 있으면 이런 방송에도 나오시겠어요. 근데 저희들이 부담스러운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저희가 40데시벨을 연내 개발해서 네. 국내 최고 뭐 법규의 최고 등급까지 올라간다고 한들 네. 그러면 이걸로 우리 완전 아파트는 만족할 거냐? 노이즈 프리에어라고 할수 선언할 수 있겠느냐. 있느냐 그렇게는 없죠. 아, 그런 것들은 대단히 그래, 그거는 고민이겠네. 걱정스러운 일이고요. 노력은 뭐 저희 회사뿐만이 아니고 다 열심히 진짜 이게 엄청나게 저희들도 힘듭니다. 왜냐하면 민원 걸리거나 뭐 또는 위아래 집 이런 분쟁 난 기사들을 네. 보면 예. 저도 아파트 사니까요. 이해도 되고 그럼 조금 더 고민을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네. 근데 이게 이제 기술적으로 돌아와서 발생되는 충격원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 보면 100% 없다라고 또 확언할 수도 없는 이런 네. 문제도 있습니다. 솔직하시네요. 이렇게 안건희님이 아파트는 매매아니지. 아니죠. 우리나라에서 국민평형 기준으로 가장 비싼 아파트가 바로 최상무님이 근무하시는 회사가 지은 아크로 리버 거실입니다. 그 좋다는. 네. 한번 살아보고 싶네. 네. 알겠습니다. 야, 흥미진진하네요. 외국도 마찬가지인데 그냥 그건 그렇게 하는 거다. 외국은 제가 조금 여기 방송 출연하려고 사실은 숫자를 외우고 다니지는 않고요. 네. 저 논문이나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예. 저희 나라만 의무 규정을 갖고 있고 우리나라만 있고 예. 미국, 영국 뭐 이런 쪽들은 55에서 62데시벨이 법적 기준치니까 저희보다 뭐 좀. 우리가 좀 그러려니 하나 네. 보군요. 그러려니. 근데 이제 충격원이 저희가 아이오스 규정으로 하면 백머신이 아니라 타이어로 치는 게 아니라 네. 이제 볼로 하는데 네. 이 볼로 떨어뜨려서 이제 충격원을 잰 건데 저희는 이 볼이 떨어졌을 때 바닥에 완충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네. 아파트도 카페트 많지 까니까? 않고 자기 집이 위아래층 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카펫이나 신발 그런 게 신고 그렇죠. 생활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 완전히 의무화되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나라는 이번에 조사했을 때도 저희 나라밖에 없고 그건 일본 없네요. 정도가 우리나라 권장 그렇다. 규정으로 갖고 네. 있다 이렇게 네. 그게 우리나라가 아파트가 특히 더 많기도 하죠. 우리나라는 진짜 워낙 또 아파트 많이 사시니까 이 문제가 더 예민한 네, 문제기도 하겠죠. 화장실 물소리 들리는 건 못 잡죠.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까 그거는? 화장실 물소리 잡는 거는 기술이 있습니다. 있고 아, 그게 그래요? 적용된 현장들도 있고요. 근데 좀 적용해 주세요. 지금 옛날 요즘 아파트들은 괜찮습니까 그런 게? 요새 아파트들은 이제 과거에 문제가 된 것들은 네. 그 화장실 배수 소음은 예. 아랫집 천정에 그 배수 파이프가 이렇게 들어 있어요. 네. 예. 화장실 아랫집 천정에 들어 있고 걔가 이제 파이프 덕트라는 데로 들어가서 물이 빠지는데 예. 예전에는 이제 그 파이프 덕트 자체가 이제 차음이 잘 안 되게 네. 되어 있어서 아. 물 흐르는 소리도 자주 났고요. 네. 지금은 이제 위아래 집에 배관을 관통해 있는 이 부분에서 들리는 소음 정도가 이제 발생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미 완벽히 제어하는 기술은 다 개발되어 있고요. 그거는 그렇게 그건 이제 어려운 거 적용해 사실은 보죠. 위에서 애가 뛰면 그냥 애가 뛰는 거니까 뜰 수 있지. 저는 그래요. 그런데 그 물 내리는 소리도 아닙니다. 그냥 소변 보는 소리가 네네네. 들리면 네. 아니 물론 저도 소변 보고 사니까 네네. 상상하게 되잖아요. 네. 그 진짜 싫다 그거. 그리고 진짜. 또 약간 성인용인데 막 크게 들리잖아? 그럼 움츠러진다? 아, 이런 거 방송에 나가도 반성하게 되고? 네, 방송에 나가도 되는데 아, 정말. 그거는 기술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적용이 요즘 짓는 건 괜찮아요. 그래서 좀 괜찮다. 그게 이제 적용 여건이 되는 현장들은 적용하고 아. 있고요. 예. 배수소음. 좀 나아지겠죠. 결국은 새 아파트 역시 새 아파트의 큰 평수. 알겠습니다. 아 오늘 잘 들었습니다. 어려운 주제이기도 하고 참 말씀 주시기 좀 그럴 네, 텐데 네. 잘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그래도 이해하게 됐어요.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건설회사는 여기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또 우리가 또 자제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네. 이게 다 조화롭게 맞춰야 되겠구나.
최상무님한테 다 밀어서는 안 되겠구나. 아하. 이야기 됐습니다. 예. 네. 자, DNAC의 최영락 상무님 또 시끄러운 얘기 들리면 또 모실 거예요. 그래도.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관심이 어느 정도 생겼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과연 뭘까? 우리는 체스판의 말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해야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편 누굴까를 좀 더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뒤집어 질문을 해보면 그러면 아시아에는 우리 친구가 있을까요? 제가 지구본 연구소 진행하면서 사실은 되게 마음에 걸리는 이만한 짐이 하나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동남아를 내가 모른다. 우리가 처해 있는 아시아라는 지역을 자꾸 방관하고 유럽이나 미국의 어떤 시각에 맞춰가지고 그런 이제 개별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묶여가지고 큰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이야기, 그런 경험. 작고 잡다한 지식이라도 그것들을 절대 무시하지 말라. 나는 그건 되게 긍정적이고 그런 지식들을 연결해서 말 그대로 위즈덤이잖아요. 정말 현명해지고 뭔가 남들하고는 좀 차별화된 그러한 관점 그리고 그러한 비전